여러분, 다리 건강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다 보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는 다리. 이것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하지정맥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강병완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고 꼬이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맥은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정맥 내에는 혈액이 역류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판막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이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액이 역류하고 그로 인해 정맥이 부풀어 오르면서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은 육안으로 확인하기도 쉬워 대개 쉽게 발견되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나서 외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피로나 부종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점차 통증과 염증이 발생하고 심한 경우 혈전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의 약 20에서 30%가 하지정맥류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직업적인 특성과 생활 습관으로 인해 남성에게서도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유병률은 나이, 성별, 가족력, 생활 방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성의 경우 임신과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신 중 하지정맥류가 흔히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임신 중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하는데 이 호르몬은 혈관벽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이완되면 정맥 내 판막의 기능이 약해져 혈액이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혈액순환량의 증가입니다. 임신 중에는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혈액순환량이 평소보다 30에서 5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리 정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자궁이 점점 커지면서 복부와 골반 부위의 주요 정맥을 압박해 다리로부터 심장으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임신 후기에 두드러지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 임신 중에는 정기적으로 다리를 높이 올리거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예방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정맥류가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이유는 주로 생활 방식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서 일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패턴은 다리의 혈액순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습관의 변화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섬유질이 부족한 현대인의 식단은 변비를 유발하여 복부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는 하지정맥류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여기에 비만과 같은 체중 증가가 더해지면 다리 정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운동량이 줄어드는 것도 하지정맥류 발병률을 증가시키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의 정맥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정맥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판막이 손상되기 쉽고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수축하지 않으면 정맥을 압박해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작용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이나 짧게 걷는 습관을 통해 정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주로 다리의 표제정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표제정맥은 피부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정맥으로 다리 깊숙이 있는 심부정맥과는 달리 근육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부담을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정맥의 판막이 열리고 닫히면서 혈액이 심장 쪽으로만 흐르도록 합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판막 기능이 약해지거나 손상되어 혈액이 아래로 역류하고 이로 인해 정맥 내부에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압력의 증가는 혈관벽을 늘어나게 하고 혈액이 고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맥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혈액의 원활한 흐름은 건강한 정맥 기능의 핵심입니다.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혈관 돌출과 같은 외형적인 변화로 인해 미용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이 방치되면 건강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심해지면 다리의 통증, 부종, 피부 변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피부 궤양이나 정맥염, 혈전 형성 등의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전이 심부정맥으로 퍼질 경우 폐색전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는 단순히 외관상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정맥 건강 전반을 확인하고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러한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다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정맥류와 혼동하기 쉬운 다른 질환으로는 림프 부종, 근육통, 관절염, 심부정맥 혈전증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질환은 증상이 비슷해 보이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림프 부종은 하지정맥류와 마찬가지로 다리가 붓는 증상을 보이지만 주로 발등이나 발목 주변의 부종이 특징적입니다. 또한 손으로 눌렀을 때 피부에 움푹 들어가는 자국이 남는다는 점이 림프 부종의 주요 구별점입니다. 반면에 하지정맥류는 종아리나 허벅지의 정맥 돌출과 함께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육통은 주로 운동 후에 발생하며 휴식을 취하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하지정맥류에 대한 불편감은
하루 중 특히 저녁에 심해지고 다리를 올리면 완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관절 부위의 통증과 강직이 주된 증상으로 정맥의 돌출보다는 관절 움직임의 제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하지정맥류와 달리 다리의 깊은 정맥에 혈전이 생겨 통증과 부종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다리가 붓고 뜨겁게 느껴지며 심한 경우 숨이 가빠지거나 흉통이 나타날 수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환과 하지정맥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리의 부종과 통증의 양상, 정맥 돌출의 여부, 그리고 증상의 지속 시간 및 완화 방법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리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먼저 하루 일과가 끝난 후 다리가 무겁고 피로한 느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은 후 종아리가 붓는다면 하지정맥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맥 돌출이 없더라도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저릿한 느낌, 가려움증, 그리고 다리의 피부색이 약간 푸르스름하거나 붉게 변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발목 부위에 경미한 부종이나 다리 전체가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거나 올린 상태에서 부종이 완화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정맥류의 초기 증상은 일반적인 피로와 달리 다리를 올리면 증상이 호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발견하면 이를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초기부터 진행 단계까지 증상이 점점 악화됩니다. 초기에는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 종아리의 경미한 부종과 같은 증상으로 시작됩니다. 이때는 육안으로 뚜렷한 정맥 돌출을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맥이 눈에 띄게 부풀거나 꼬이게 되며 푸르스름한 혈관이 튀어나오는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중기 단계에서는 다리가 더 자주 붓고 밤에 쥐가 나는 빈도가 증가합니다. 피부가 가렵거나 건조해지고 피부색이 점차 갈색이나 보랏빛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피부 바로 아래에서 덩어러진 혈관이 만져지며 통증도 점차 심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맥염이나 혈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기 단계에서는 피부 변화가 심해지며 피부 궤양이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상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피부가 매우 얇아지고 작은 외상에도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증상 이외에도 내부적으로는 혈액 역류로 인해 정맥 내 압력이 증가하고 심부정맥 혈전증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 다리 근육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지속적인 통증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검사는 비교적 간단하고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로 정맥 내부를 시각화하여 혈류의 흐름, 판막의 기능, 그리고 혈전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통증 없이 짧은 시간 내에 진행되며 검사 후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다리의 특정 부위를 탐지하여 혈관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정맥에 이상이 발생한 위치와 그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류의 방향과 속도를 분석하여 정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이외에도 환자의 증상과 병력에 따라 물리적 검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다리를 관찰하고 눌러보면서 부종의 정도와 정맥 돌출을 확인합니다. 또한 환자가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초기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라도 치료를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는 판막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적으로 낫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리 정맥의 손상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으며 판막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관리하고 진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 착용, 규칙적인 운동, 다리 올리기와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은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하지정맥류의 치료법들은 초기 단계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통증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아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치료 및 관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치료를 통해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건강한 다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혈관이 도드라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지정맥류 환자의 절반 정도에서는 겉으로 하나도 보이는 혈관이 없습니다. 하지정맥류라는 병은 피부 속에 있는 혈관이 고장이 나면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으로 피부 속에 있는 혈관이 고장이 난 지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피부 표면으로 혈관이 드러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리에 불편감이 있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하고 검사를 받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하지정맥류는 치료해도 완치가 되지 않고 재발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수술 후 관리를 잘 한다면 하지정맥류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고 재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술 후 가벼운 운동을 하고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며 체중 조절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하지정맥류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가 있고 하지정맥류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한 질환입니다. 특히 목에 유전이 되는데 어머니가 있을 때 딸이 생길 확률이 50%까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미리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며 만일에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는 경우는 되도록이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없다고 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이나 직업적인 환경이 하지정맥류 발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 운동 부족, 비만, 임신, 호르몬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없더라도 하지정맥류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다리 올리기, 장시간 같은 자세 유지하는 것을 피하고 적절한 체중 관리 등을 통해 하지정맥류 발생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부종이 자주 나타나거나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지속된다면 조기에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 계절 변화에 따라 생활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과 겨울은 하지정맥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정맥이 확장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리가 쉽게 붓고 무거운 느낌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더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혈액이 너무 끈적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으로 인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지정맥류 증상 또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난방기구나 온탕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은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실내에서도 적당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생활 습관 유지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적절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정맥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정맥류를 예방하고 정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먼저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좋은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입니다. 오렌지, 레몬, 키위, 파프리카 등 이런 과일과 채소들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초콜릿, 녹차 등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들도 정맥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어나 고등어 등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 귀리, 곡물, 브로콜리, 콩류 등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고 정맥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피해야 할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나트륨이 많은 음식입니다. 짠 음식은 체내의 수분을 정체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정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도 혈관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도 혈액 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카페인과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 과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가족력이 있는 경우 하지정맥류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
그리고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는 분들 역시 검진을 고려해야 됩니다. 검사 주기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40대 이후에는 1,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정맥류 초기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라면 의료진과 상담 후 검사 주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체크를 잊지 마세요.